동포 또는 교포 이 두 용어는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네이버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이버 사전의 설명은 동포라는 것은 같은 나라 혹은 같은 민족 사람들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 같은 민족, 해외에 살거나 국내에 살거나 상관없이 같은 나라, 같은 민족, 다른 나라에 살거나 상관없이 다정하게 부른 말이다. 이게 동포라는 거고요. 교포라는 것은 일단 해외에 살아야 돼요.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에 정착해서 그 나라 국민으로 사는 동포. 예, 어, 약간 이게 그 한자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동포와 이제 교포가 있는데 사실 이 법적으로는 동포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예, 제외동포법이라는 이제 법이 있습니다. 네. 제외동포법을 다 풀어서 말을 하면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예,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 제외 동포는 두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제외 국민, 그러니까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들이 제외 국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적 동포, 그러니까 해외에 거주하지만 다른 나라 국적으로 살고 있는 넓은 의미에서의 이 한국계 한인들. 예, 물론 이게 한인이냐 조선인이냐 이렇게 따라서 또 뭐 논쟁이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그냥 코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동포는 약간 조금 더 이제 법제화된 넓은 의미에서의 이 한국계를 부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포는 어떤 법적인 또는 정책적인 이런 표현보다도 좀 문화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사용되는, 예. 그래서 어, 그 이주 1세대를 교포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2세대, 3세대로 이걸 다 포함을 시켰을 때는 다 넓은 의미에서 동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우리 보면은 에, 저기 재미동포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미국에 가신 1세대를 미국 교포다.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예, 그런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 두 개는 조금 그 사용의 어떤 차원이 좀 다른 어떤 용어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교포지만 동포는 아닙니다. 교포는 한국 여권 소지하는 사람이니까 전 교포 맞습니다.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 여권으로 사니까 교포죠. 한데 동포라는 게 원래 그거는 시견, 흐진에서 사회 동포, 시회 동포. 그러니까는 뭐 거기에서 나온 말이라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동포는 ethnic Korean. 이제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럼 문제가 뭐냐? 예를 들어서는 고려인 동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는데 아내가 우즈벡 사람이다 또는 러시아 사람이다. 그럼 그 아내도 동포가 되는가? 에스닉 코리안의 그 좁은 범주에 잘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포라는 말 사용하면은 코리안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비코리안들을 네. 차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게 문제 될 수는 없죠. 그런 건 뭐 문제라면 문제인데 그거는 바로 에트니시티라는 개념 자체에 큰 문제점이에요. 그, 굉장히면 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박노자 선생님이 동포나 교포라는 표현이 배제의 논리가 작동한 개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100% 찬성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학생들이 그런 의미를 물어봤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사전적인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그 배제 논리가 작동되는 굉장히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그런 단어이고, 그 다음에 아까 박우 선생님께서 재외동포법 얘기를 해주셨는데, 재외동포법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배제 논리의 기초에서 생긴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 그 네. 법적인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약간 재미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통계를 내봤는데, 교포라는 말이랑 동포라는 말이랑 얼마나 남북에서 얼마나 다르게 사용될까를 찾아봤는데, 그 북께서는 교포보다 동포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고요. 근데 반대로 남에서는 동포라는 말보다 교포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써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재미교포, 제일교포 이런 말이 조금 주류인 것 같고요. 북한에서는 제일동포, 재미동포 이런 말이 조금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에서도 그런 그 사용 용례가 조금 다른 것도 약간 인상적인 점일 것 같습니다. 동포랑 교포라는 그런 용어에서. 중국에서도 동포, 교포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 정부에서 뭐 그 신년 행사를 할 때 대만 동포, 홍콩 동포, 해외 교포 이분들께 명절에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곳에서 이 동포, 교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사실 이게 식민지 경험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꼭 배제하기 위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아픈 과거를 좀 치유하자는 차원에서 서로 이제 함께 뭔가 힘을 합칩시다 라는 이제 그런 차원의 또 이제 맥락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게 80년대, 90년대에 멀티컬처리즘이라고 하죠. 다문화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예, 박노다 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에스닉 코리안과 비에스닉 코리안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로 이제 갔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논쟁들이 이제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요 부분을 제가 좀 이제 보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조국과 무국과 고국 이세 영어는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쓴 책에도 에스닉 홈랜드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저는 한국어로 사용하면 고국을 좀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민의 역사가 100년 이상이 된 곳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가 3세대, 4세대 이상이 된 조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국을 사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조국이라 그러면은 아마 본인이 태어난 곳이 좀 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태어나고 다른 나라로 갔다 이민 1세대라고 하면은 조국이 맞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은 2, 3세대로 갔을 경우에는 조상의 나라라는 차원에서 고국이라는 표현이 저는 이제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모국이라는 표현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마더랜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다 파더랜드다고 해서 모국이 아니라 이제 부국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인데 이런 논쟁은 정말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잘 안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요즘 저기 보면은 최근에 이민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디아스포라 문제를 얘기할 때는 조금 이제 역사가 있는 그 현지 해당 국가에서 태어나신 분들 또 더욱이 요즘에는 한국으로 다시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국보다도 그러니까 조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면은 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이제 있는 거죠. 예.
본인이 태어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고국이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좀 사용합니다. 네. 아마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의도가 있어서 예, 사용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언어학자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느꼈던 점을 알려드릴 수 있겠는데, 아까 박우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고국은 진짜 historical 무슨 fatherland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고려인들 조선족들 다 자기 고국을 다 한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국 경우에는 지금 제일 기본적으로 출신 나라 그래서 고려인들 여기 와서도 모국어 무엇인지 물어보면 모국어 러시아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국은 분명히 출신 국가 그리고 조국은 제 보기에는 조금 애국적인 그런 느낌이 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못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조국은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북한에서 조국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쟁 같은 것 자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국심 같은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고국은 이게 뭐 모든 뭐 뿌리가 있는 국가, 모국은 출신 국가, 그리고 초국 애국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고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요즘 잘 사용하는 속담 하나 있습니다. Когда твоя страна хочет тебя убить, она называет себя родиной.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죽이고 싶을 때, 그 나라가 자기 자신을 조국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애국적인 뉘앙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최근에 그 인구에 흐려지는 말 중에 하나. 러시아어 경우에는 그렇게 살펴보자면 러시아어 경우는 그 모든 단어가 성이 있잖아요. 모든 명사가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즈나 경우에는 모국이라고 생각하고 아티에치스터 경우에는 조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전적인 의미만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단어가 사실 조국이기도 합니다. 조국 신당 뭐 이렇게 가장 핫한 단어이긴 한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국이라는 말은 뭐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런 나라를 의미해서 뭐 한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다 조국이 될 수 있는데 모국이나 고국은 일단은 다른 나라의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모국이라든지 고국이라고 조국이라고도 물론 부를 수 있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모국이라든지 고국이란 말을 쓰는 것이고 그 조국이란 말은 조금 더 큰 의미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모국이란 것도 되게 특별한데요. 이게 마더텅이랑 이어지는 거여서 모국어라고는 하지만 조국어라든지 고국어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 내가 태어난 곳에서 습득한 언어라든지 이런 그런 내가 태어났다는 것에 포인트를 둔 그런 단어가 모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국, 고국하고 조국 사이에는 조금 약간 그 구별해서 사용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